안녕하세요, 투들락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스태틱이라는 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이 스태틱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적이다 라는 거죠. 정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멈춰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정지하다 할 때 정자를 따서 멈춰있다는 뜻인데, 자, 그리고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동적이겠죠. 그죠? 움직인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이 두 개를 적어놨냐면, 사실은 이 멤버 변수랑 멤버 메서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렇게 멤버들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클래스에 포함이 되는 멤버들은 정적일 수도 있고 동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조체부터 쭉 해왔던 그런 멤버들은 전부 다 동적 멤버에 해당이 됩니다. 뭐 움직인다, 멈춰있다라는 거를 그냥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쉽게 생각을 하면 어떤 거냐면요, 이 동적이라는 애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객체에 포함이 된다고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클래스라는 틀로 이제 붕어빵을 찍어낸 게 객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각각의 붕어빵마다 다른 멤버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동적 멤버인데, 신기하게 이 정적 멤버들은 이 붕어빵에 해당되는 멤버들이 아니고요, 이 붕어빵 틀에 해당되는 멤버들인 거죠. 클래스 하나당 정적 멤버는 한 개만 부여가 되지만, 이 동적 멤버는 붕어빵을 몇 개를 찍어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대충 이해가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이제 예제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한번 예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에서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색깔을 저장을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색깔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상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요, RGB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세 개의 성분으로 나눠서 이제 저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물론 얘네들이 32비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A를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뭐 각각 8비트씩 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RGB 여기 있는 세 개의 값만 저장을 시켜볼 거예요. 자, 그래서 뭐 0부터 255까지의 값을 저장을 하려면 차로 이제 선언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플로트로 저장할 건데,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 플로트의 형태로 저장을 시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R도 0이고 G도 0이고 B도 0이면요, 그냥 검정색. 그리고 예를 들어서 R이 1이고 빨강이 1이고 초록이 0이고 B가 0이면 그냥 빨간색.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1이면 흰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뭐 이제 RGB가 뭔지 아신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한번 저장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보자면, 클래스 컬러, 그죠? 뭐 퍼블릭이 있을 거고 프라이빗이 있겠죠, 그죠? 자, 프라이빗 필드 안에다가 멤버 변수를 저장을 해볼게요. 플로트 R, 플로트 G, 플로트 B, 그죠? RGB.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생성자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냥 0을 저장하는 게 편하겠죠, 그죠? 흰색을 저장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0을 저장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성자에 매개 변수 없을 때는 그냥 000, 즉 검은색을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GB 값이 각각 들어올 때, 뭐 물론 RGB가 다 들어오면 몰라도 뭐 한 개 들어오거나 두 개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지원을 안 하기로 하고, 플로트 R, 플로트 G, 이렇게 매개 변수가 3개 전부 다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각각 이런 식으로 저장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여기 매개 변수 이름이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했었죠, 그죠? 매개 변수 이제 매개 변수 회색으로 뜨고 멤버 변수는 검은색으로 뜨는데, 여기 보시면 얘네 이 컴파일러가 알아서 다 구별을 해준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 함수랑 get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색깔을 저장을 하는데 뭐 R값만 바뀌고 G값, B값은 놔두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셋 함수는 놔두고 그냥 get 함수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색깔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온다면 그냥 새로운 색깔을 가지는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대입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거죠. 어쨌든 결론은 셋 함수는 만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트 get R 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return 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한 줄로 해볼까요? 간단한 거니까 얘네들 한 줄로 한번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 거냐면요, 멤버 함수는 아니고요, 바깥에다가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두 가지 색깔을 섞은 다음에 그 섞은 색깔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반환 형태는 컬러일 거고요, 그죠? 방금 만들었던 여기 있는 컬러, 그죠?
그 다음에 뭐 함수 이름 mix colors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도 컬러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컬러 B. 그죠? 이렇게 매개 변수로 두 가지 컬러가 들어오고, 자, 그러면 색깔을 섞는다는 게 어떤 식으로 섞는 거냐? 물론 이제 색깔을 혼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그냥 이 A라는 색깔이 가진 RGB 값이 있을 거고 이 B라는 색깔이 가진 RGB 값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A가 R이 뭐 0.3 그리고 B가 뭐 R이 0.7 이런 거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R 값을 갖다가 A랑 B를 평균을 내요. 그러니까 A는 R 값이 0.3이고 얘는 0.7이니까 두 개 평균 내면 0.5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반환되는 컬러의 R 값이 0.5가 되는 거야. G도 마찬가지로 평균을 내고 B도 마찬가지로 평균을 내가지고 이 RGB 각각을 전부 다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을 RGB 값으로 갖는 컬러를 갖다가 반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 물론 이제 여기다가 새로운 객체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컬러 뭐 리절트라고 해볼까요? 리절트는 리절트하고 생성자를 바로 호출해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있는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 생성자를 호출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매개 변수 3개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안에다가 괄호하시고 평균을 내야 되니까 A. 그냥 R 하면 안 되죠. get R 하고 괄호 플러스 B. get R, 그죠? 괄호. 그 다음에 요거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2로 나눠주면 이제 A가 가지는 R 값이랑 B가 가지는 R 값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 값의 평균도 구해봐야겠죠, 그죠? A. get G 그 다음에 B. get G,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괄호로 묶어볼게요. 괄호로 묶어가지고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G 값에 이제 평균이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A. get B 플러스 B. get B. 자, 이렇게 여기도 괄호가 있어야겠네요. 괄호. 자, 이렇게 하시고 나누기 2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생성자의 괄호를 닫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리절트에는 이제 이 두 컬러의 평균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 이제 리턴, 리절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해도 되냐면요. 이걸 갖다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리절트는 컬러. 자,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리절트라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지 말고 얘를 이렇게 싹 지워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리절트를 지우고 얘를 갖다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옮겨보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표현이랑 비슷한 거냐면 사실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어떤 표현이랑 비슷한 거냐면 int a는 5하고 return a. 자,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냥 return 5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도 지금 컬러 리절트는 어찌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어쩌고를 갖다가 여기로 옮겨버리자 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두 색깔의 중간값을 반환을 하는 함수까지 만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메인 함수 하시고 새로운 색깔을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파란색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컬러 블루 한 다음에 뭐 0, 0, 1 하면 되겠죠? 그럼 B만 1을 갖게 되니까 파란색이 될 거예요. 컬러 레드 1, 0,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mixcollors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을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뭐 컬러 두 가지 색깔 섞으면 보라색이겠죠. 퍼플은 mix colors 하고 블루 레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섞은 새로운 색깔이 퍼플이라는 객체 안에 저장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이 좀 길긴 해요, 그죠? R은 하고 여기다가 purple.get R.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쭉 한번 가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그죠? 그 다음에 G는 purple.get G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B는 purple.get B.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nd L 하면 되겠죠, 그죠? 바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좀 보기 힘들긴 하지만 R도 0.5의 값을 갖고 G는 그냥 0이고 그 다음에 B는 0.5의 값을 갖네요, 그죠? 제대로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지금까지 이 스태틱이니 어쩌니 했던 게 아니죠, 그죠? 자, 이제 본격적인 스태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mixcollors라는 함수를 한번 보시면 이 컬러라는 클래스랑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받는 매개 변수도 컬러고 리턴하는 것도 타입이 컬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함수가 하는 역할 자체도 색깔 두 개를 섞는 거란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 얘를 갖다가 이 컬러라는 객체 안으로 집어넣고 싶단 말이야. 자,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얘가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소속되는 객체를 밝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믹스 컬러즈라는 이제 멤버 변수 형태가 됐기 때문에 얘가 어디 객체 안에 있는 멤버 메서드인지를 밝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다 블루점을 쓰기도 뭐하고 뭐 여기다 레드점을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퍼플점을 써볼까요? 뭐 퍼플점을 쓰는 게 가장 낫겠지만 얘도 뭐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스태틱이라는 애예요. 자, 그래서 이 스태틱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함수의 반환 타입 옆에다가 스태틱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믹스 컬러즈라는 이 메서드는 정적인 메서드가 됩니다. 자, 그럼 정적인 메서드는 어떤 식으로 호출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네임스페이스처럼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컬러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컬러 땡땡 믹스 컬러즈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은 빨간 줄이 사라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실행을 해보기 전에 쉼표로 얘네들 한번 띄워보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아까랑 결과는 똑같은데 코드 자체는 조금 더 직관적인 코드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이걸 굳이 컬러 안에다가 넣어야 되나요? 그냥 뭐 네임스페이스로 묶어도 되는 거고 뭐 함수 이름에도 뭐 컬러가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컬러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편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get 함수 보이시죠? 지금 이 믹스 컬러즈라는 함수가 여기 밖에 있을 때는 이 클래스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라이빗에는 접근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얘네들이 물론 이제 정적으로 선언이 되긴 했지만 이 컬러라는 클래스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을 그냥 다 R로 그냥 바꿔주면 돼요. 얘도 G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프라이빗 필드까지 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얘는 B로 바꾸게 되면은 이름이 모호해지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얘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구별을 해줍니다. 자, 여기 있는 B는 매개 변수로 넘어온 컬러 객체 B고요. 여기 있는 B는 여기 나오죠. 플로트 컬러 땡땡 B 컬러 안에 포함되어 있는 B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컴파일러가 알아서 구별을 해주니까 저희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 여기까지 와놓고 보니까 확실히 스태틱으로 쓰는 게 편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코드도 직관적이고 get 함수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죠? 왜냐하면 프라이빗까지 다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스태틱이라는 애는 방금 같은 경우에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전역 함수가 있어요. 전역에서 쓰고 싶은 함수가 있는데 이 전역 함수가 어떤 클래스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기 안에 프라이빗 필드 안에 있는 멤버 메서드나 멤버 변수에 그대로 접근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 정적 메서드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정적 메서드가 좀 웃긴 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얘네들을 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좀 어색한 표현이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얘도 되나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면 이게 참 웃긴 것 중에 하나인데 똑같이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정적인 메서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표현이 조금 더 동적 멤버보다는 조금 더 표현이 편하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뭐 이런 표현을 굳이 왜 써야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정적 멤버 메서드라는 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원래 이번 시간에 정적 멤버 변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메서드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정적 멤버 변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